2024년 봄 미국 테네시주의 한 지역신문에 믿기 어려운 공고 하나가 실립니다. 그레이스랜드 경매 예정. 그레이스랜드는 단순한 저택이 아닙니다.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았고 지금도 그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전세계 팬들이 찾는 말 그대로 문화적 성지죠. 그런데 이 유서 깊은 공간이 하루아침에 경매에 나온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이유는 대출금 미상환?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하죠? 하지만 이 경매 실제로 추진됐습니다. 경매일은 2024년 5월 23일 주요 신문에 공고까지 실렸고 법원 문서도 첨부됐습니다. 믿기지 않은 현실. 하지만 그 이면엔 상상을 초월하는 부동산 사기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고를 처음 본 사람들은 대부분 장난이나 오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서류는 분명했고 신청인은 나우나시 인베스트먼트 앤 프라이빗 랜딩 LLC 미국에 등록된 정식 대부업체라는 설명도 있었죠. 이 회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2018년 엘비스의 외동딸 고 리사 마리 프레슬리가 그레이스랜드를 담보로 50억 원을 빌려갔고 갚지 않아서 채권을 회수하려 한다는 거죠. 정확히는 50억 중 39억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걸 지금이라도 내놓지 않으면 경매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은 곧장 미국 전역으로 퍼집니다. 엘비스 집이 팔린다고 팬들은 충격에 빠지고 유족들은 경악합니다. 대중문화 역사에 길이 남을 저택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처음부터 여러 면이 이상했습니다. 첫째, 리사 마리는 2023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언론과 팬들은 큰 슬픔에 빠졌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그녀가 5년 전에 거액을 빌렸다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고 그 빚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주장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둘째, 문제의 대출 문서에는 플로리다주 공증인의 설명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공증인 법원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저는 리사 마리를 만난 적도 없고 그녀의 서류를 공증한 적도 없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공증인 당사자가 부인하면 그 문서 자체가 사실상 무효나 다름없거든요. 셋째, 문서에 이상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원격 온라인 공증이 이루어졌다는 내용. 하지만 이 제도는 2020년부터 플로리다주에서 합법화됐습니다. 대출 문서는 2018년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그런 공증은 존재할 수가 없었죠.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는 그 문서들이 조작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엘비스의 손녀 배우 라일리 키오는 그레이스랜드의 현재 소유자이자 엘비스 프레슬리 엔터프라이즈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즉각 소송을 제기하며 어머니는 그 어떤 대출도 받지 않았다. 문서는 위조이며 이 모든 것은 사기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녀의 손을 들어주며 경매 절차를 임시 금지 상태로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곧이어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문서를 제출한 나우나시 인베스트먼트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회사였던 겁니다. 대표 이름은 그레고리 나우나시. 하지만 확인해보니 실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서류에 등장하는 리사 하월, 리사 홀든이란 사람들도 모두 동일한 인물이 만들어낸 가짜 신분들이었습니다. 사기극의 전모는 놀라울 정도로 치밀했지만 동시에 허술했습니다. 그 모든 문서 조작의 배우,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 살고 있던 50대 여성 리사 지닌 핀들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특별한 전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과자도 아니었고 사무직 출신도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살았고 20대 후반에 신용카드 빚으로 파산 신청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했고 거주지도 자주 바뀌었죠. 직업 없이 집에 머물면서 SNS나 인터넷에선 투자회사 사람인 척 활동해왔습니다. 그렇게 현실에 점점 고립되며 결국은 가짜 인생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녀는 한 가지 아이디어에 도달합니다. 엘비스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허구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녀는 리사 마리 프레슬리의 서명을 위조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서명이니까 당연히 검증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거기다 플로리다주의 공증인 킴벌리 필브릭의 서명과 인장까지 도용해서 문서에 신뢰성을 더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꽤 그럴듯했습니다. PDF 문서에 서명도 되어 있고 인장도 있고 그럴싸하게 만든 대출 계약서와 신탁 증서, 그걸 그대로 멤피스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사실 법원이나 등기소는 제출된 문서가 위조인지 진짜인지 즉석에서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힘들리는 그 허점을 노린 겁니다. 그렇게 조작된 서류는 진짜 법적 효력이 발휘할 뻔했습니다. 엘비스의 저택이 허무하게 넘어갈 뻔한 거죠. 뉴욕타임즈, BBC, NPR,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하나같이 기사 제목이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집이 사기 표적이 되다. 핀들리는 이 시점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언론사와 법원에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이메일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건 나이지리아에 있는 신혼도용 행커들이 꾸민 일이다. 게다가 그 이메일은 스페인어로 작성돼 있었어요. 도망가는 사람의 마지막 몸부림처럼 보였죠. 하지만 FBI와 연방우정공화국은 모든 자료와 통신 기록, 계좌 흐름을 추적했고 결국 2024년 8월 미주리주주에서 그녀를 체포합니다. 그녀는 우편 사기, 신문 도용, 공문서 위조 등 여러 건의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됩니다. 처음에 무죄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증거가 쌓이고 거짓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자 2025년 2월 멤피스 연방법원에서 결국 유죄를 시인합니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 하지만 검찰은 양형 기준을 고려해 약 4년에서 5년 정도의 실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최종 선고는 곧 내려질 예정이죠. 이렇게 해서 그레이스랜드를 둘러싼 희대의 사기극은 일단락됩니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레이스랜드 같은 국보급 부동산조차 서류 한 장 위조해서 가져가려는 사람도 있었고, 그게 실제로 법적 절차를 통과할 뻔했어요. 공증서류, 등기, 이 모든 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 그 빈틈을 한 명의 사기꾼이 정확하게 꿰뚫은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집은 과연 안전한가? 부동산 시스템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신뢰하는 공문서, 그게 실제로는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라는 걸 그레이스랜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